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여러분의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용철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간밤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개장 전 SK 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30선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을 줄여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또 SK 하이닉스 같이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주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좌를 환하게 밝혀주실 이용철 파트너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간밤 이 트럼프 대통령이 AI 액션 플랜을 공개하면서 우리 반도체 또 원전주들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파트너님께서 7월 8일 용한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BHI 오늘 8%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께 제가 용한 종목으로 정말 여러 종목들을 함께 공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오늘 정말 시장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중에 정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BHI였죠. BHI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심 6%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함께 공략했던 공략가 기준으로 한 7에서 7.4%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차트를 분석해 드리면서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 5월과 그다음에 6월 초에 파동의 저점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예요. 왜냐하면 대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 파동의 저점 구간, 첫 번째 조정을 받았던 조정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라인대 한번 검정색 검정색 지지 라인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2025년도 7월 23일이죠. 전 거래일날 정확하게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고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이렇게 16%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위치하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조금만 시장에서 우호적인 이벤트만 쏟아진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 흐름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추세를 지켜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흐름이 굉장히 희비가 엇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16%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오늘 하락한, 그러니까 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의 첫 번째로 터치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갈색선과 갈색선 보이시죠? 이 갈색선 안에 볼린저 밴드 사이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95.44%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추가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하루 정도는 더 전 거래일에 300%가 넘어가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도 돌파가 가능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추세를 지켜주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 가능하고요. 거래량 추가적으로 유입되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기준가에 대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 8일 용한 종목 BHI 수급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코스피 시장 연고점을 경신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의 거래 대금이 실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궁금하다 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화죠.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나의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별로 질문이나 여러분의 투자 성향까지 덧붙여 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히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BHI 같이 급등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이 파트너님의 기법 밴드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무료 자료지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철이라고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같은 주식시장, 영험한 통찰로 당신의 투자 항로를 다시 그려보는 시간이죠. 이용철 파트너의 용험한 포트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사연과 포트폴리오 보내주셨을지 사연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811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WCP 오래됐는데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첨보는 지금이 추매 기회일까요?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점 사연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도 바로 열어보시죠. 네, 앞서 질문해 주셨던 종목들 편입이 되어 있는데 수익률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자릿수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2차 전지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2023년도 2차 전지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이럴 때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팁 없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손실폭이 큰 상태에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2차 전지 관련주 위주로 공략을 하셨다가 매도할 때 매도를 못 하시고 계속해서 가지고 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손실폭을 줄이는 방법은 추가 매수가 많이 정답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약손실과 혹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하고 나서 조금 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종목들. 다만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한번 겪어보셨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는 2023년도죠. 안 사면 정말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이제 시장을 이제 강하게 견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공략하셨다가 손절을 못 하셔서 놓쳤던 부분들 이번에 앞으로 포트를 공략했을 때 특히 앞으로의 주도 업종에 대해서 공략을 하실 분들은 이제는 적절하게 먹고 빠지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일같이 12시에서 1시에 우리 바이앤셀을 통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들 잡아드리고 있죠. 그 대응 방안들을 보시면 매수가 혹은 뭐 지지 라인대, 저항 라인대를 각각 잡아드립니다. 그 저항 라인대, 지지 라인대가 어떠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차트를 보고 지지 라인대, 저항 라인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주도주를 공략한다 하더라도 이 주도주들이 꺾였을 때에도 내가 제한된 손실폭 안에서 수익권대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잡아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 직접 한 번씩 대응 전략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챙기는 전략 유효하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WCP입니다. 최근에 이 산업은행과 또 투자지원 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가는 또 계속해서 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산업은행에서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이번 달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통과가 됐을 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WCP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규 수주에 대한 확실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공장도 중단되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 WCP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보다는 조금 더 다른 흐름을 보여서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87,7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6,700원대까지 하락을 했죠. 거기다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WCP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제 산업은행의 100조 원 펀드 규모, 그러니까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의 상승 모멘텀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2025년도 4월 달에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강하게 한번 바닥을 들어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바닥권 라인대 6,9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최저 바닥대가 6,750원이죠. 그래서 6,750원에서 6,900원 라인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바닥권은 굉장히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싸다고 해서 공략하게 되면 정말 오랜 기간 그 자금들이 묶여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68%에 달하는 이제 마이너스 폭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섣부르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잘 참아주셨고 이제는 바닥권을 잡아간 만큼 추가 매수를 10% 비중에서 크게 가져가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 비중 한해서 딱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가격은 7,100원 라인대에서 7,2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는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가능하고요. 따라서 홀딩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7,100원에서 7,200원 라인대에 왔을 때 딱 5%의 비중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 현재 마이너스가 큰 폭에서 상당 부분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냐, 그게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WCP의 경우에는 2024년도 9월에서 10월 달 파동의 고점인 21,200원에서 22,000원 라인대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대까지는 한 차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격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현재 23,700원에서 확 줄어들 겁니다. 10,000원대로 줄어들 건데 그러면 목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나서 매수 목표가를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라인대로 잡아 놓으시면 충분히 수익권대에서 익절 가능하니까 이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너무 많은 비중을 추가 매수하시면 자금이 묶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WCP 전략 잡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첨보입니다. 또 첨보 최근에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길게 열어놓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 첨보의 경우에는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WCP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죠. 특히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제 미래에셋 벤처에서 이 첨보의 자회사죠. 첨보 BLS의 전환사채 부분을 1,500억 가량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수하고 나서 인수를 밝혔는데 이 인수를 하게 되면 이 미래에셋 벤처가 이 첨보의 자회사죠. 첨보 BLS의 2대 주주까지 올라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지분이 한 37% 정도 돼요. 꽤 많은 부분을 투자한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기대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수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제 뭐 미국과 유럽의 이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2차 전지 및 정밀화학 소재에 대한 사업 부분을 또한 다각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조금 더 빠르게 바닥을 만들어줬죠. 올해 4월 달에 바닥을 만들어내고 나서 바닥을 만들고 7월 달에 대량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강하게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 89,000원대라는 평균 매입 단가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비중이 8%로 준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한 차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구간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좀 더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공략이 가능하냐. 자, 앞서서 이 종목이 굉장히 명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4년도 11월부터 2025년도 6월 달까지의 파동, 이 상승 파동의 고점 라인대, 이 42,900원 라인대에 왔을 때에는 정말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구간대 왔을 때에는 기존의 8% 똑같이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추가 매수할 종목도 남아있기 때문에 4%에서 5% 정도를 추가 매수하시면 평균 매입 단가가 효율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을 수가 있냐. 82,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효율적인 타점에서 추가 매수 이후에 82,000원 라인대에서 전략 익절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종목의 위치 살펴봤고요. 시청자님의 질문에 따라서 추가 매수 가격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한 종목씩 차례대로 솔루션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WCP입니다. 현재 바닥을 잡은 상황이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5% 정도만 7,2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후에 2만 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 82,500원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포트폴리오에 두 종목만 현재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두 종목만 있다 보니까 또 신규 편입 종목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용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용한 종목은 KMW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공략했던 정말 많은 종목들, 뭐 LS 일렉트릭부터 해서 뭐 HD 현대 마린솔루션 정말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9월 달에 상승 모멘텀 명확하게 남아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지지 라인대마다 분할로서 공략을 한다면 좀 더 큰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왔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종목 분할로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정확한 전략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용한 종목 KMW입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실시간 종목 상담 이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오늘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한 줄 전략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현재 이 포트폴리오를 보았을 때 한 종목만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2차 전지 관련주 중심의 포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 종목들도 이제 많이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 부분 2차 전지에 묶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업종별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일같이 12시에서 1시에 이제 바이앤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고 있죠.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업종들, 향후 전망이 좋은 업종들에 대해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줄 전략까지 잡아봤고요. 신규 편입 종목까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내 계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 파트너님께서 용한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계속해서 순항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나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자세한 기법 또 파트너님의 밴드에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밴드 입장하셔서 투자 인사이트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밴드 입장 방법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문자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424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포스코홀딩스, 매수가는 31만 1,000원에 비중은 70% 가지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질문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이렇게 짤막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3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려 있긴 하지만 현재 비중이 70%로 좀 많으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파트너님 진짜 이 시청자님의 질문대로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반덤핑, 그러니까 특히 일본산, 중국산 여론에 대한 반덤핑을 조금 더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한 번 더 시세를 강하게 받았고요. 여기에서 철강 쪽도 중국에서 감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값싸게 밀어붙이는 그 반덤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세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거기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이 물량들을 조절한다라고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31만 1,000원의 비중 70%를 공략하셨다라는 점은 지금 너무나 큰 큰 비중으로 수익권대를 함께하고 계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비중을 공략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을 내가 조금 더 봐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큰 자금이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권대를 크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 더 수익권대 챙겨 나가야지라는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2023년도 76만 4천 원대까지 찍었다가 21만 원대까지 눌렸었죠. 그 눌린 바닥폭도 사실상 이 2025년도 3월 달 이때도 이 눌린 폭도 눌리지 않을 겁니다. 이때 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눌렸던 거기다 보니까 이 하락권 21만 원 라인대를 바닥권대라고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종목의 바닥권이 어디냐라고 보았을 때 2025년도 2월 달 바닥이죠. 23만 원 라인대입니다. 그러면 23만 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대죠. 자, 23만 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 상태에서 접점을 올리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 저항 라인대는 좀 더 명확하죠. 지금 구간에서
이 33만 7천 원에서 조금 더 모아서 34만 원 라인대에서는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하냐? 이때 계속해서 2025년도 3월, 4월, 5월 꾸준하게 저항 라인대를 작용했던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가 박스권 라인대로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대입니다. 이 저항 라인대 과거에도 지지 라인대로 작용이 되었던 라인대인데요. 그만큼 요 라인대죠. 자, 과거에 2024년도 10월 달 중요 지지 라인대로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이제는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34만 원 라인대에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70%를 다 가져가기에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권대에서 비중은 70% 중에서 저는 절반 이상, 한 35%에서 40%라는 비중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남은 비중으로 충분히 고가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눌리게 됐을 때에는 어디까지 눌릴 수가 있냐? 우리가 2025년도 7월 달 파동의 저점 라인대죠. 30만 원 라인대를 한 차례 터치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 전량 가져가시기보다는 절반 정도 혹은 40% 정도의 비중을 챙겨 놓으시고 남은 비중으로 39만 5천 원 라인대 2025년 4년도 9월 달 파동의 고점 라인대죠. 39만 5천 원 라인대 2차 목표가 잡고 분할 관점으로 매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33만 원 라인에서 비중 절반을 축소해보자. 그리고 남은 비중은 39만 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콜마 B&H요. 콜마 B&H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5,500원이고 비중은 50%예요. 25,500원에 비중이 50% 맞으실까요? 네네네. 비중이 지금 좀 높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 매수도 진행을 하셨을까요? 네,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신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언제쯤부터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3년 정도 넘으셨고 오랜 기간 동안 또 기다리셔서 더욱더 지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까지 올 수는 있는지 그리고 오면 언제쯤 이익이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로 계속 기다려도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계속해서 이 종목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이용철 네,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큰 비중으로 손실폭으로 지금 좀 진행하고 계신데 저는 이 종목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이 콜마 B&H의 경우에는 업황이 일단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실적 자체도 올해 기대해 볼 만한 실적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최근에 조금 더 시장에서 들썩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까지도 한번 덧붙여 놨던 것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50%까지 비중을 만들었다 하는 점은 여기에서 추가로 비중을 더 확대시키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업종 같은 종목들 기준으로 같은 화장품 업종들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도 조금 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매수 기준가가 25,500원이시죠.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25,500원대까지 가지고 가면서 정말 손실을 단 1원도 손실 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져가시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을 차트 기준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가격대를 잡아드리면 자,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보았을 때 자, 이 종목이 19,970원이죠. 요 라인대 이제 일봉으로 보았을 때 요 파동의 고점입니다. 2024년도 6월과 7월에 파동의 고점 구간 잡아보면 19,000
970원이죠. 그럼 이 라인대까지는 한 차례 올 수가 있고 현재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주면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진 과정에서 매물들을 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올렸다가 또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저는 19,970원까지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왔을 때에는 손실폭이 주당 한 53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뭐 50% 비중이라 했을 때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손실권에서는 저는 한 번쯤은 전량 짧게 손절해 나가시고요. 다시 한번 저가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다 싶을 때에는 15,350원 라인대에서 한 10% 정도는 재공략을 하셔서 수익권대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약손실권 손절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 재공략하는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콜마 B&H는 19,970원까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유한양에도요. 유한양행 가지고 계시고, 7월 15일에 샀는데요. 네. 지금 그때 한참 올라갔는데 제가 안 팔고 그냥 중단길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떨어져갖고. 네, 떨어져서 고민이신 상황이시고. 네. 그럼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1만 800원이고요. 네. 15%요. 11만 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파트너님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현재 매수 기준가에 대해서 수익권대인데 여기서 좀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종목의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죠. 이 렉나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2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았고 3분기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한양행의 경우에도 이제 막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소세 포함 치료제 이 렉나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현재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이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기술 수출하게 됐을 때 이 성공 보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얀센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도만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13만 9,8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 올라가고 나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상승했을 때에 대해서 중간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보시면 2025년도 7월 17일 날 장중 23%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고 이 첫 번째 눌림폭이 절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이어졌는데 다만 그래도 이 종목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어디까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제 가격 기준으로 잡아드리면 이 종목은 자 11만 8,000원에서 12만 원 라인대까지는 한 차례 열려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구간 12만 2,000원에서 12만 3,000원 이 라인대에서는 한 차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대에서 이렇게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22일 날 1%대, 23일 날 마찬가지로 2.49%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1.52%가 상승해 성공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중요 지지 라인대인 12만 3,000원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는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일단은 익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공략이 가능한데 11만 8,000원 라인대까지는
하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권대에서 언제 매도를 할 건지 기준을 잡아봤을 때 이 종목은 조금 더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종목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현재 12만 3천 원대 종가 기준으로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점 잡고 입절해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11만 8천 원대 저가에서 재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12만 3천 원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종가 기준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13만 1천 원 라인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략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 대응 방안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양행의 경우 12만 3천 원 라인 지지할 경우에는 홀딩 가능하다는 점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저희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77-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이마트고요. 이마트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2천 원에 20%요. 10만 2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이마트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현재는 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이 매수가 부근까지 네. 왔었는데 조금 안 돼가지고 못 팔았는데요. 네. 네, 제 매수가 근처까지 와서 매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셔서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은데 파트너님 그렇다면 이 종목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이마트의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 종목은 이제 홈플러스의 반사 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이 내수 소비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거기다가 이게 기대감만 있으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플러스로 실적으로 3분기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이 이마트의 경우에는 이번 상승 흐름이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과거에 좀 오래전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10만 2천 원 라인대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가 조금 못 가서 빠졌다 보니까 이거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매수 단가까지도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자, 2025년도 1월 달 그리고 2월 달 파동의 저점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상승 출발했던 날에 우리가 시가를 기준으로 추세를 한번 쭉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각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파동의 이제 눌림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중에 2%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지면서 조금은 걱정이 될 수가 있으셨을 텐데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은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의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승 추세 초록색 선의 상승 추세 안에서는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은 전 고점이죠. 10만 1,800원 라인대에서는 바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앞서서 이 10만 1,800원 라인대는 얼마 만에 이어진 가격대냐면 2023년도 이후에 처음 고가를 찍은 가격이죠. 그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처음 고점을 만들어낸 가격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 파동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10만
1,800원 라인대에는 한 차례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음번에 10만 1,800원 왔을 때에는 비중을 전체적으로 확 줄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혹은 이때는 약손실권에서 주당 200원 정도 손실이죠. 거의 뭐 큰 손실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챙겨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공략했을 때에는 9만 1,000원 라인대에서는 재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20%의 비중을 전량 공략하시기보다는 10%의 비중으로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전략 참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마트는 전고점 10만 1,800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9만 1,000원 라인에서 재공략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CIS요. CIS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300원은 40%예요. 7,300원에 40%이시고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약수익권이신 상황이네요. 네, 약수익권이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갈까 싶어가지고요. 앞으로 얼마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한 9,000원이나 갈까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수익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예,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비중으로 현재 이제 수익권대까지 잘 버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좀 수익권대를 얼만큼 극대화시킬지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바로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네, 이 종목은 7,300원에 40%를 들어가셨다라는 점은 그래도 굉장히 좀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종목이 40%의 비중을 이 가격대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들어가신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익권대를 극대화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어느 구간까지 가져가냐에 따라서 좀 더 수익권대를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비중의 40%라는 굉장히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게 됐을 때에는 수익권대를 좀 더 큰 수익권대를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저는 40%의 비중을 저는 이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올라갈 때마다 좀 더 분할 매도 관점을 통해서 비중을 10%씩 줄여 나가시면 굉장히 이상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관점에서 우리가 10%씩 어느 구간대마다 줄여 나갈 수가 있냐? 자, 2025년도 3월달 파동의 고점인데 자, 이 고점보다도 종가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격대 기준 잡았을 때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8,230원에서 1차 목표가 잡아갈 수가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8,900원입니다. 이 라인대는 굉장히 좀 더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2024년도 10월달 파동,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파동의 고점과 2025년도 2월달의 파동의 고점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이 라인대죠. 8,850원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8,230원 라인대에서 비중 40%에서 10% 정도는 축소, 익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남은 30%의 비중은 8,850원 라인대에 왔을 때 30%에 남아있는 선에서 10%만 남기고 20%는 익절 진행을 하고 남은 10%의 비중으로 조금 더 수익권대를 극대화해 나가면서 9,400원대까지 분할 매도 관점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IS 같은 경우 1차 목표가 8,230원, 2차 목표가는 8,850원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는 용한 종목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오늘의 용한 종목 KMW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이 KMW의 경우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으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5G, 6G 관련 종목들은 제가 한 번씩 뭐 RF, HIC도 함께 공략을 해서 현재 2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KMW는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앵커님께도 한 가지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님 혹시 5G는 한번 사용해 보셨을까요? 5G는 지금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대했던 5G보다 LTE 속도랑 이제 차이를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보실 때 5G랑 큰 차이가 좀 있었나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이제 보시면 5G, 4G에서 5G로 넘어갔을 때 정말 광고에선 정말 몇십 배의 속도의 향상이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그렇게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 통신 3사에서 5G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지연을 시켰고, 거기에 대한 또 과징금까지 맞았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만큼은 이 5G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5G를 넘어서 6G입니다. 이 6G, 5G도 제대로 진행을 안 했는데 6G에 대한 투자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투자가 조금 더 지연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6G 선점을 위해서 이미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는 미국에서 5G, 6G에 대한 이 주파수 경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3분기에 대한 5G 주파수 경매의 상승 모멘텀을 한 차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5G 업종들은 올해에 6G까지 해서 올해 슈퍼사이클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금 더 준비해 나갔으면 좋을 거라는 제가 마인드로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이 미국 RF 장비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RF, HIC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보다도 이 KMW가 이 통신 장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은 5월 달에 대량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만큼 앞으로의 상승 추세가 좀 더 확실하게 이어짐을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강력한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자, 오늘 이렇게 중요 지지 라인대 안에서 단기 조정을 좀 더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관점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부터 분할 관점으로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9월에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8월 달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월 말인 시점에서는 한 차례 눌린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종목 용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이 종목을 분할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분할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 기준가는 14,2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는 13,450원 기준 잡을 수가 있고 분할 관점으로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12,400원 라인대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도 챙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용한 종목 KMW입니다. 미국 주파수 경매와도 수주 확대 기대감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5,45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용한 종목 자세한 전략 짚어봤고요. 오후장 용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오전장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장중 1.7%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 플러스 0.32%. 대부분 다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25일 날 한국과 미국 관세가 협상이 제대로 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강한 상승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공략해도 늦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번 달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았을 때 굳이 급하게는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3,130에서 3,140 라인대 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좀 저가에서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 공략해 보는 전략 챙겨 나가면서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세 함께 만들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협상 확인 이후에 공략하는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앞서서 8119님의 포트 상담 또 리뷰가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첨보 WCP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나 자금의 용도까지 더욱더 자세한 사연 붙여주신다면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이용철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